자,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제 되셨죠.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게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해방된 바로 그 날짜랑 같아요. 그래서 45년에 8월 15일 이렇게 해방이 됐는데 그 뒤로 3년 뒤에서야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의 이제 정부가 시작이 된 거죠. 당시 유엔에서 이제 총선거를 하라고 했는데 북한 지금 빠졌잖아요. 유엔 입장에서는 남한만,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유일한 정부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이 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불과 한 달 정도 뒤에, 한 달도 안 됐죠. 그게 언제냐면 1948년 9월 9일. 9월 9일 되면은 TV에서 뭐 북한에서 무슨 그 행사 막 하는 게 나오고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북한도 정부를 수립한 바로 그 날짜입니다. 48년 9월 9일. 그 정부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된 거죠. 따로 이제 정부가 출현이 이제 됐으니까 분단된 겁니다. 근데 저는 참 나라 이름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민주주의라는 참 뻔뻔하죠. 민주주의를 어떻게 넣을 수가 있는 건지. 지금 완전히 독재국가를 넘어서서 거의 왕조국가잖아요. 왕이잖아요. 현대사회에선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완전 백성이 주인이 아닌 거죠. 민주주의는 백성민의 이제 주인 주자를 쓰는 건데 최악의 독재국가. 진짜 완전 코미디인 거죠. 48년에 북한이 이렇게 정부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미 46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6년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북한은. 이게 그냥 정부예요. 그 당시에는. 북한의 정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토지개혁을 합니다. 토지개혁. 북한의 토지개혁. 요거 뭐 시험에도 아주 단골,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인데요. 나라를 이제 새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죠. 그냥 일본의 소유였어요. 지금 땅도 대부분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뭐 시설, 건물 이런 거, 공장 이런 거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났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나눠 갖자. 약간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이걸 어쨌든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합니다. 무상몰수가 뭐냐면,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몰수예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이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는 뭐 집단 농장화 시키고 뭐 이런 어떤 정책을 펴면서 그냥 사실상 국유화 해버려요. 개인 소유라는 게 없죠, 북한은. 그래서 정권이 그냥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정권이라고 하면 누구죠? 그 독재자 한 명이 다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처음 시작은 토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다 그냥 돈 주지 않아도 그냥 모두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땅 자체를. 우리나라도 좀 늦긴 했지만 1949년도에,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한 거죠. 우리나라는 49년도에 이 농지개혁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하거든요. 이 농지개혁법, 그러니까 뭐 이런 토지개혁이든 농지개혁이든 이걸 왜 하냐면 당시 뭐 일본 애들 떠나가고 그 남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되게 부자들이 막 땅을 막 소유하고 있고 막 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그런데 당시 이제 그 통계치를 보면요, 국토의 80%가 지주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지주들, 땅 주인들. 그러니까 나머지 20% 정도의 사람들은 소작농이에요. 소작농이 여러분들 뭐죠? 나는 땅이 없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가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농사를 좀 지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면은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량이 오면은 거기에 일종의 세금처럼 이 주인한테 이제 돈을 내야 돼요. 그 땅 주인은 앉아서 그냥 소작농들 여기 이 땅 일구게 해줄게 허락을 해주면은 그걸로 완전 똥덩어리면 살 수 있는 거죠. 무려 80%가 이제 지주들의 몫인데, 이미 북한은 지금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저렇게 아주 가지지 못한 자들 위해서 그렇게 무상분배를 해준다는 거에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혹했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지주들이 80%나 가지고 그러면은 북한으로 사람들이 다 넘어가겠다. 약간 이런 어떤 위기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농지개혁법이요, 북한이랑은 완전 달라요. 어떻게 했냐면 유상으로 매입을 해요. 몰수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요. 유상으로 분배를 해줘요.
근데 뭐 그게 뭐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적당한 선에서 유상을 얻어 우리가 매입해 줄게. 그리고 유상을 이제 또 파는 거죠. 유상 이제 매입, 유상 분배와 더불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그 농가, 이게 농지개혁법이니까 한 농가가 가질 수 있는 그 땅의 양이 제한이 걸려 있어요. 뭐라고 제한이 걸려 있냐면 삼정보라고. 삼정보는 뭐냐면 3,000평이에요. 3,000평. 한 사람이 3,000평 이상을 못 가져요.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주였던 사람들도 자기의 굉장히 많은 그 땅을 어쨌든 나라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대신 좀 그게 거의 몰수하다시피 한 건 아니고요. 북한은 뭐 이렇게 왜냐면 공산주의고 하니까 착취, 뭐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그 지주들이나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을 뭐 완전 몰살 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주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다른 거죠. 그 어떻게 했냐면 이거 할 때 어떤 식이었냐면 그 이제 지주들한테 적산 공장 참여권이라는 걸. 이 적산 공장은 뭐냐면 일본 애들이 어쨌거나 우리 한국 땅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뭐 제품도 만들고 공장도 돌리고 그랬잖아요. 뭐 주인은 다 일본 사람들이었죠. 근데 얘네들이 다 갔어. 일본을 갔단 말이에요. 버리고 갔어. 공장 들고 못 가잖아요. 뭐 우리나라 문화재나 뭐 금덩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건 들고 일본으로 다 튀었지만, 그러니까 그 공장 같은 거를 이 지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는 거예요. 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거였죠. 그런 식으로 이제 농지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커요. 왜냐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선시대에 이제 있었던 지주제. 그러니까 땅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장농들 막 부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노예처럼. 그 소장농한테 마음에 안 들면은 야, 너 내 땅에서 농사 짓지 마. 그러면 이 사람들 굶는 거죠. 뭐 일할 데가 없잖아요. 옛날에 다 농업이 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어떤 산업이었기 때문에 격차 같은 거, 불평등 같은 게 좀 많이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대다수의 농민들이 어쨌거나 많지는 않아도 토지를 어느 정도 내 땅이라는 걸 소유하게 됐고 그 땅에서 되게 열심히 좀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